안녕하세요. 골든 투자 정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양자역학과 주식 투자 이론과 캔들 알고리즘을 정립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해드리고 싶었으며 이를 통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반복적으로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도출될 것입니다. 우선 제가 정립한 부분은 바로 양자역학의 하이젠베르크 이론이며 불확정성이 원리의 부분입니다. 이를 주식 투자에 접목시켜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도출되어집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양자역학의 기본적 원리 중 하나로 입자의 위치, 운동량 모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이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물 자체는 물론이고 관찰자를 중요시 여긴 것이죠. 특히나 확정과 불확정 사이에 있어서 관찰자라는 부분을 접목한 부분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는 주식이나 파생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불확실함이 존재하며 시세의 파동과 기술적인 타점과 위치, 어디까지 상승할지 하락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만약 무언가가 자세히 관찰되고 있다면 그것은 진행 과정상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격의 패턴이 많은 투자자에 의해 관찰되어지면 기술적 분석의 경우에 실패 신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주식이나 파생시장의 패턴이 투자자들의 행동 결과로 발생한 것이 아닐 때는 기술적 분석의 돌파 가능성은 높다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본다면 모든 투자자에게 관찰된 좋은 지표 발표가 추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경우는 희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는 동안 장중에 갑자기 호재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찰자에게 포착되어지면 급격히 상승하는 듯 보이나 대부분이 바로 다시 꼬꾸라지는 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매수된 포지션은 모두 잠재적 매도자가 되며 누가 내 뒤에 뒤늦게 매수자가 되어줄 것인지 이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관찰자가 몰려서 일시에 매수된 포지션은 일시에 매수된 이 물량들이 해결돼야 추가 상승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관찰자가 많아진다면 불확정성이 높아지고 시세가 어디로 튈지 방향성이 모호해지는 양자중첩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관찰자가 많이 노출되어진 상태인 불확실한 상태에선 가급적 매매 포지션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관찰자의 포지션이 들어왔어도 매물이 빠르게 소화되는 예외적인 상황은 이런 관찰자가 몰리는 재료가 시장에서 실제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추가로 재해석되거나 특수한 시장 상황에서는 대중의 의도대로 단순하게 시세가 폭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실전에 접목하여 캔들로 시세의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오니 잘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짧은 시간 관찰자가 몰렸다는 것으로서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느냐 죽느냐 불확정성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는 캔들 기준은 분봉상의 짧은 부분보다 좀 더 긴 분봉이 좋습니다. 10분, 15분, 20분 봉 정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분 봉을 좋아하고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취향으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장대 양봉이 관찰되어 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시세의 알고리즘과 관찰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바로 캔들로 나타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짧게는 1에서 2%, 길게는 3에서 5%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목 선정은 코스닥에서 당일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높은 상위 종목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가총액이 700억에서 3천억 미만 정도로 하시는 것이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증권사마다 모두 빠른 종목 찾기 메뉴에서 분봉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시간 검색을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분봉 캔들이 급등하는 걸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발생된 10분봉을 기준봉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기억해두세요. 이게 세팅되고 종목이 관찰되어지면 기본봉, 10분봉이 5% 이상 되는 것을 빠르게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호가창을 보시고 호가창이 두터워야 한다는 점이 조건입니다. 호가창에 물량이 없거나 호가갭이 넓은 종목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기를 이용하면 디테일하게 찾을 수 있지만 오늘은 단순하게 검색기 없이 알려드립니다. 조건에 맞는 10분봉의 기준봉이 포착되어졌다면 여기서부터 관찰자의 심리와 알고리즘이 발동됩니다.
우선 장대 양봉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장대 양봉의 중심을 보자는 게 아니라 이 기준봉 전체 캔들의 알고리즘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5가지의 상황으로 기준봉 하나로 5번의 매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대 양봉 기준봉 이후 다음 캔들이 기준봉의 중심과 기준봉 상단을 놓고 볼 때 이 부분의 다시 절반 부분의 지점입니다. 이 부분까지 조정받는 경우 대부분이 지지가 됩니다. 이후에 주가 상승은 기준봉만큼의 캔들 크기로 상승이 도출된다. 이 부분은 관찰자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1차적으로 지지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 부분에서 기준봉 상단에 걸려서 다시 내려올 수 있으나 70%는 뚫고서 넘어가는 알고리즘의 관찰자 속성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보통 3에서 10%의 수익 구간이 발생된다.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접하는 기준봉의 중심입니다. 허나 중심까지 내려온다면 우리는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중심에서 반등하려는 관찰자의 속성이 있으나 이 부분은 다시 기준봉 상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희망을 갖는 관찰자의 속성으로 기준봉 상단을 넘어서지만 이 부분에서 기준봉 캔들 크기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에서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단에서 매수한다면 상단이나 바로 그 미치점에서 1차 매도해야 하며 이후 상황을 관찰하고 뚫어주더라도 크게 보지 말고 기준봉의 절반 크기의 캔들 크기에서 정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간에 따라 약 2에서 4% 수익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준봉의 중간이 깨지는 경우 시세는 갈피를 못 잡게 흔들릴 겁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기준봉의 중심선과 기준봉의 시작점인 하단 부분에 다시 절반 부분까지 시세는 내려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한다면 관찰자의 상태는 불안정하기에 다시 중단까지 밀어올리려는 알고리즘이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에 매도는 바로 중심선에서 팔아야 하고 중심선이 뚫리더라도 첫 번째 기준에서 이야기했던 중단과 상단의 다시 절반 부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구간에 따라 1에서 2%의 짧게 빠르게 빠져나와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봉의 하단까지 밀릴 경우 이런 경우 관찰자의 알고리즘은 포기 상태에 다다르고 매물이 많이 출회되었으나 마지막 지점이기에 알고리즘은 한 번에 빼기보다는 세 번째 지점과 기준봉 중심까지 반등을 한 번 주고 나서 하락을 주는 경우가 70%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기준봉의 하단까지 밀리고 반등하면 중심까지 두 번의 매도 기회를 주며 구간에 따라 약 1에서 2%로 짧은 수익만 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봉의 하단을 깨는 관찰자의 심리가 발생되는 경우 이 경우라면 일시적인 매물 추이로 하단 밑으로 한밤중 이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기준봉 이전에 캔들까지 밀릴 텐데 이런 경우 바로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먹을 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관찰자들의 진입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앞속 매물 소화가 있어야 하므로 기준봉의 하단 지점까지밖에 반등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일시에 하단을 깨는 일시적 매도 포지션의 물량을 받으면 빠르게 기준봉 위로 올라가려 하지만 하단에서 거의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빠르게 빠져나와야 합니다. 구간에 따라 약 1에서 2%의 짧은 수익만 취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손절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100%는 없기 때문에 확률은 매우 높지만 시장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면 각각의 포지션에서 내가 입절을 하기 전에 내가 매수한 부분에서 그 밑에 기준점이 이탈할 경우에 빠르게 손절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손절 부분이 1에서 2%로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양자역학을 통한 주식 투자 이론과 관찰자의 캔들 알고리즘에 대해 나름대로 개인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더 설명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